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양 시장이 특히 아까 김규정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로또다. 이 청약을 받으면 내가 분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중에 굉장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분양가가 올라가 버리면 주변의 시세와도 나중에 비교했을 때 큰 시세 차익을 못 보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 입장도 좀 있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양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분양가가 일단은 올라가는 추이는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거는 뭐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인건비가 꺾일 가능성도 적고 원재 대가격도 단기안에 당분간은. 급락하기는 어렵다고 그렇죠. 보면은 이런 추이가 있을 때 이제 신규 분양할수록 분양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사실상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규제 지역이 서울에 또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외에는 다 풀어졌기 전국이 다 풀렸기 때문에 이 상한제에 대한 것도 사실상은 자유롭거든요.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가 이상을 맞춰야 되지 수지를 맞춰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수익이 그럼 나오니까. 결국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느 과거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더 그게 더 심해 보인다. 이런 거가 말이 나온 거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양극화 시장이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같이 또 인접 수도권 같이 그런 지역들은 수요가 몰리니까 그건 괜찮은데 또 얼마든지 분양가 상한 그 뭐 제한이 풀리더라도 가격이 분양가 오르더라도 수요층이 실수요 내지는 가수요까지 심지어 받쳐줄 수 있지만 지방권은 아직도 되는 곳만 아주 정말 소수의 일부 되는 곳 외에는 신규 분양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미분양이죠. 예, 그러면 지금 분양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을 하겠다는 건 아직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손실을 봐야 결국은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태는 어쨌든 간에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미분양이나 미계약되면 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결국은 되는 곳만 되는 입지라든지 같은 그 광역권에서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시대. 이렇게 이게 더 지금은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실수요뿐만 아니라 대기 수요, 잠재 수요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투자 수요도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들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올라가더라도 따라갈 수 있겠죠. 충분히.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서 되는 곳만 되는 이런 시장이 분양가 시장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같이 상호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사실 그러니까 분양가와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보고 싶어하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분양가가 오르면서 이 갭이 좁아지는 현상을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요즘 이제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일반인 분들도 분양 가격을 주변에 있는 아파트 유사 평형대 맞아요. 가격하고 비교를 다 비교해 해보시고 보시죠. 맞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서울에서 이제 분양 가격이 올해도 이제 단위당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유사 면적대보다 좀 더 평당 가격이 비싼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판단들을 하실 때 연차, 연식 이런 아파트의 이후의 사용이나 가격 강세 가능성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신축이 가질 수 있는 뭐 시설이나 커뮤니티적인 강점에서 오는 부가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정도의 갭 차이나 조금 더 높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향후의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분석들을 계산을 하시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군요. 지금 이런 가격 갭이 좀 주변보다 줄어들거나 혹은 조금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신축 아파트가 가지는 상품성이라든가 희소성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좀 상쇄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뭐 소위 서울 같으면은 역세권 상승 가치가 있는 대단지 뭐 프리미엄 아파트나 뭐 이런 데는 계속해서 좀 수요가 몰릴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런 이제 분양가 상승이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 토지 원가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인건비 상승에 맞춰서 좀 더 이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상 그게 시장에서 이제 공급자의 가격 절충 논리에서는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아예 취소 포기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런 공급 감소로 좀 연결이 되기는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가격에 공급을 해서는 나중에 이제 남는 과거와만큼 게 없다. 네. 수익성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 자체를 좀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거나 확실한
사업장 몇 개를 빼고는 아예 이제 토지도 뭐 수주하지 않거나 굉장히 하려고까지 보수적으로 하는 하는 그런 거군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기존의 이제 선분양 방식의 공급에 공급자들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네요. 보니까 대표적으로 재건축 같은 이런 구도심의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 공급하는 과거의 이런 공급 방식들은 앞으로 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재건축 조합과의 이런 초기 약정했던 분양 가격의 인상 문제 때문에 그렇죠. 사업이 중단되는 맞아요. 사업장 굉장히 많이 갈등을 늘어났잖아요. 그런 갈등 지역이 최근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갈등의 강도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결국 공급자와 이 공급을 맡긴 조합원들 간의 가격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큰 부분인데 여기에 그렇죠. 이 분양 가격이나 원자재 상승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가격 상승이나 이런 논리로 간다면 재건축 사업을 과거 같은 방식으로 수주해서 공급하고 도심에 이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방식들이 전면적으로 좀 재논의되거나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당장 나오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에는 오히려 또 투자 수요들이 몰리고 몰리는. 올해 하반기 같으면 서울은 예년보다는 좀 재건축 사업장의 일반 분양 사업 계획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은 또 단기적으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